안녕하십니까. 위고코리아 김재훈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스카웃 미니 기반의 물류이송 로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이송 로봇 교육 및 경진대회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우선은 이 경진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스카웃 미니 기반의 물류이송 로봇 하드웨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경진대회 진행을 위해서 이 물류이송 로봇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진행을 했는지 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경진대회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미션이 설정이 되었고 이 미션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 대회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 위고 인더스트리얼 로봇의 약자인 위르라는 이름으로 이 스카웃 미니 기반의 물류이송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물류이송 로봇이라는 목적에 맞게 위쪽에 뭔가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평평한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를 위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센서들을 다 아래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위쪽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좌측 부분에 뭐 USB라던가 뭐 랜선 그리고 HDMI 케이블 등을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스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플랫폼, 실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구동 방식은 4가지 바퀴가 모두 움직이는 방식이며 독립식 서스펜션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여기 설명드리는 다음 크기와 같으며 무게는 23kg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내부 배터리는 24V의 15A짜리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으며 실제 충전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전압이 24V로 이 전압을 이용을 해서 위쪽에서 구동하는 뭐 컨트롤러라던가 뭐 기타 센서들에 다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7m/s로 실내에서 주행하기에 적합한 속도이며 물론 이제 실외에서 실내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이런 목적에도 적합한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0km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은 10kg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 중량이 요 작은 물건에 대해서 왜 이 물류이송 로봇을 설계를 했냐라고 물으시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이송 로봇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봇 제어를 위해서는 CAN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CAN을 통해서 플랫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방수 방진 등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센서 같은 경우는 이 RP 라이다 그러니까 1채널짜리 2D 라이다가 2개 앞뒤로 2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는 인텔 리얼센스의 D43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RP라이다 A2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1채널짜리 2D 라이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텔 리얼센스의 D43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센서 화각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뭐 물체 인식이라던가 실제로 이 리얼센스 같은 경우는 또 뎁스 카메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와의 거리 같은 값을 인지를 해서 실제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메인 하드웨어로는 이 엔비디아사의 제슨 AGX 자비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에도 뭐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고성능 스펙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기타 이제 라이다 센서 및 그리고 카메라 센서를 모두 사용을 했을 때도 프로세스가 이제 충분히 여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드웨어를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한 물류이송 로봇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스카웃 미니 기반의 물류이송 로봇 커리큘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뭐 우분투나 리눅스를 사용하는 거 또는 이제 이 실제 로봇 제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로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베이직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부분인 실제 요 전달드리는 요 스카웃 미니라는 플랫폼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P라이다 그리고 인텔 리얼센스라는 센서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듣는 것이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실제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이 플랫폼 주변에 어떤 장애물들이 또는 뭐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자율주행, 뭐 실내에서 로봇 자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마지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파트인 베이직 프로그래밍 가이드 부분인데요. 이 베이직 프로그래밍 가이드 부분은 크게 또 리눅스와 우분투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로스 설치 및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 제슨 자비의 AGX와 제팩을 설치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나 우분투 사용 방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우분투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이 명령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리눅스를 PC에다 설치하는 방법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스 설치 및 기본 사용 방법에는 로스를 이제 우분투 위에다가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패키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본적인 뭐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명령어 그리고 뭐 RB즈나 RQT와 같은 기본적인 디버깅 툴에 대한 소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엔비디아 제슨 자비의 AGX 그리고 제팩 설치 부분에서는 실제 노트북 또는 뭐 PC에다가 설치하는 리눅스 버전과는 다르게 요 엔비디아 자비의 보드에 들어가는 이 제팩이라는 우분투를 뭐 리눅스4 테그라라는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로스 설치 및 기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요 터틀심이라는 예제를 이용을 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터틀심이라는 기본적 로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제를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을 요 RQT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디버깅 툴 중에 하나인 RQT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로스의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플랫폼과 센서에 대한 소개입니다. 플랫폼 자체에 대한 뭐 캔 프로토콜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제어 명령을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RP라이다 A2 그리고 인텔 리얼센스 D435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센서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켜서 동작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요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인텔 리얼센스 D435의 RGB 카메라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카메라와 동일하게 이렇게 RGB 이미지를 당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RGB 이미지와 추가적으로 이 D435 같은 경우는 뎁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미지처럼 뎁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가까운 부분은 진하게 표시가 되고
멀리 있는 부분은 약간 밝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 벽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 장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어서 조금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위에 있는 박스도 튀어나와 있어서 진하게 표시가 되고, 그 뒷부분은 멀리 있어서 약간 밝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라이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센서가 앞과 뒤쪽에 하나하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센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좌표축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센서처럼 시각화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센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360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것처럼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물류이송 로봇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센서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이 두 번째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부분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RGB 이미지 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뎁스 이미지 자체를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램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이제 실내 지도를 그렸을 때 이 실내 지도에서 이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당연히 이제 현재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목표 장소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이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표 장소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생성해주는 부분이 이 패스 플래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성된 경로를 따라서 실제 로봇을 어떤 식으로 제어 값을 입력을 해줘야만 이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컨트롤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패스 트래킹, 패스 팔로잉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물류 이송 로봇을 기반으로 전 후방에 있는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흰색 점들이 있는 것이 실제 센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흰색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축적해 가면서 지도가 생성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된 지도를 기반으로 실제 경로를 생성하고 이 경로를 추정할 수 있도록 실제 로봇에다가 명령을 내려주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목적 장소까지 이동하는 글로벌 패스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 화살표 부분이 목적 장소이고 현재 로봇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로봇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경로가 이제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이 목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로컬 패스가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녹색 부분 같은 경우, 녹색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네, 청록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실제 벽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벽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 근처에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쳐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흰색 점들은 이 센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파트로 물류이송 로봇의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 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학교에서 물류이송 로봇 인재 양성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류이송 로봇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장착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물류 이송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추가적인 미션으로는 특정 경유 지점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서 요 경유 지점을 방문하면서 경유지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여유 시간, 여기서는 5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5초 정도 대기를 했다가 이동하는 부분이 미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초 지도를 생성할 때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대회 진행 시에 추가를 해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개 또는 3개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미션의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이 위에다가 실제로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이 이송하는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진행할 때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뭐 회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다거나 하게 되면 중간에 이 로봇 자체의 위치에 대해서 잘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대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진한 파란색 지점이 출발 지점이 되어 있고요. 이 출발 지점에서 우회전 그리고 첫 번째 장애물 미션 구간을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장애물 미션에서 우회전을 진행을 해서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서 주차 미션에서 주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왼쪽에 있는 주차 미션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이제 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방에 진입을 해서 주차를 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대회에서 가장 고난이도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이 돼서 다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쪽 공간에서도 주차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차를 진행을 해주고 다시 나와서 이쪽 부분에서 장애물을 회피를 해서 이 목표 장소까지 도착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 경진대회의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진대회 실제 대회 진행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전체 웨비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최종팀 주행 영상이고요. 실제 속도의 2배, 2배속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 종이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이 실제 지도 생성 시에는 없었던 장애물들을 추가한 형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콜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송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를 올려놓고 목표 장소까지 쭉 이동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2개의 장애물 구간을 지나서 저기 앞쪽에 보시면 저렇게 네모 박스를 쳐놓은 부분 이렇게 돌다가 이제 진행 중에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경우는 이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다시 잘 해주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한번 회전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시 대기하는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초 정도 대기를 하고 다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안쪽 방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안쪽 방에도 미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방에 이런 식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에서 또 잠깐 5초 정도 대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시 긴 복도 구간을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긴 복도 구간을 쭉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 이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잘 보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직진이 쭉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쪽에서 쭉 가게 되면 이 안쪽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미션 공간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부분은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안쪽에 또 미션 공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션 공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란색 테이핑 구간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 주차구역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장애물이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주행에는 크게 지장 없지만 안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을 혹시라도 막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최종 도착 지점이 되고요. 도착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 지점까지 가는 부분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출발 지점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진대회가 설계가 되고 전체가 진행이 됐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카웃 미니 기반의 물류 이송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뭐 이 대회를 뭐 또 진행을 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아래에 있는 주소 또는 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고 코리아 김재훈 주임연구원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